제5과목 건설 재료학. 이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 기사 산업기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그래. 이게 왜 어려운 과목인가 이렇게 보면은 화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건설 재료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어렵다고 하면은 목표 점수를 60점 정도로 하고 또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면 한 목표 점수 한 70점 정도를 목표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 건설 재료학은 실기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체 필기만 나오지 실기 시험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건설 시공학은 실기에 관계되죠. 마지막 과목 건설안전기술은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건설 재료학은 나름대로 막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서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다가 학습을 해주면 되죠. 자, 제1장 목재. 약 한 20% 정도, 20문제 중에서 한 4, 5문제 정도 출제된 부분이. 자, 각 재료의 장단점은 전부 중요해요. 장단점은 전부 목재의 장점. 그래서 가벼워, 운반 취급이 편리하고 가공이 용이하다. 예, 가볍다는 게 장점이에요. 무게에 비해 강도 또 탄성은 크다. 강도도 크고 탄성도 큰 편이다. 열전도율, 열팽창이 작고, 열전도율, 열팽창이 작기 때문에 보온제 같은 거로 다 사용하기도 하죠. 전기 부딪혀야 돼. 전기 통하지 않는다. 근데 열전도율, 열팽창이 작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산성, 약품, 염분 등에 대하여 저항력이 크다. 단점은 재질 강도에 균일성이 없고 비틀림이 생기기 쉽다. 착화점이 낮아. 발화점이 낮아 내화성이 적다. 불에 잘 탄다. 기본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흡수력이 크면 물을 흡수하는 흡수력이 크고 변형되기 쉽고 잘 변하고 또한 썩는 거 부식되기도 쉽다. 자, 목재의 장단점이 아닌 것은 모든 재료의 장점, 단점, 특징은 전부 별표 3 정도로 해줘야 되죠. 자, 목재 조직에서는요. 연료는 나이트를 얘기하죠. 봄, 여름은 잘 자라니까 그 면적이 넓어지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자라지 않으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태가 생기는 그걸 연료 나이트라고 하죠. 수목 횡단면 잘랐을 때 횡단면에 춘제부와 추제부가 교대로 연속해서 나타나는 동시번형의 조직. 자, 변절심재. 이것도 별표 2. 변절은 나무의 요 변절, 가의 부분을 변절하래요. 변절. 그리고 요 내부로 우리 심재. 자, 한쪽을 알면 그 반대쪽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제는 목재의 표피에 가까이 위치한다. 표피에 가까이. 목재 표피에 가까이. 자, 담색이다. 수액이 전달과 양분. 요 변제 쪽으로 해서 수액이 올라가고 전달되는 거예요. 수액이 전되고 양분이 전해진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다. 수축변이, 그래서 물을 많이 함유하니까 수축변이 크고 내구성이 적죠. 수축변이 크니까 내구성은 적은 거예요. 요 반대로다가 목재 수심 가까이 위치하고 암색, 검은색. 변제가 변하여 세포가 고화된 것이고 수분이 적다. 따라서 변형이 적고 내구성은 크다. 반대죠. 자, 목재의 세표, 요것도 섬유, 셀룰로스. 수목 전체의 90에서 97%가 섬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셀룰로스. 자, 화렵수, 잎이 넓은 화렵수는
45에서 75%를 차지하는 가늘고 긴 세포로 길이는 1 내지 3mm이다. 도가는 화렵수에만 있다. 이 화렵수. 참나무, 오동나무, 이런 화렵수에만 있는 것으로 변제해서 수액이 운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수소는 수십에서 사방을 뻗어 있는 것으로 수액을 수평 이동하는 역할. 수평,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수액을 역할하는 것이 수소이고, 수직은 송진, 수지. 송진 등의 이동이나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수직이라고 하죠. 자, 목재의 성질은 목재의 비중. 그래서 비중의 단위가 킬로그램/세제곱미터. 그래야 요건 자 중량이고, 요건 용적 부피. 용적당 중량을 우리는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건 비중은 공기 중에서 건조된 비중,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비중, 목재 수분을 공기 중에서 제거한 상태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재 비중은 0.3에서 0.9. 진비중은 실비중. 목재가 가공, 공극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목재만이 비중. 공극, 그 틈을 제거한, 틈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부분의 비중을 진비중이라고 하고, 약 1.54에서 1.56. 절건비중, 절대 건조 상태의 비중은 100 내지 110도씨로 온도를 올려서 물을 전부 제거한, 물이 하나도 없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의 비중. 자, 이 용어들을 요걸 알아둬야 되죠. 공률과 비중과의 관계식에서 V는 공률. 공률은 1,154분의 R. R은 절반 비중. 요 식을 찾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요 식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죠. 함수율, 목재에서 함수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기 중에서 건조한 상태의 기건재, 공기 중에서 건조된 기건재 함수율은 12에서 18%. 꼭 암기를 해둬야 되죠. 섬유포화점은 섬유 자체의 함수율이 25에서 30% 될 때를 섬유포화점이라고 하는데, 요 섬유포화점 이하에서,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강도가 일정해요. 근데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여기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 상태에서만 재질, 수축 팽창 등에서 변제는 심재보다 수축이 크다.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수축이 크다. 자, 요 섬유포화점 이하에서, 즉 30도씨 이하에서 함수율이 적어짐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고 탄성은 적어진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유포화점 25에서 30%, 요 함수율 이상에서는 강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30%에서 25%, 20% 내려갈 때 10% 함수율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커져. 말르니까. 강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탄성은 적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는 함수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요 섬유포화점의 함수율, 기건재 함수율, 그리고 그 의미 다 잘 알아둬야 되죠. 열에 의한 성질. 목재는 열전도율, 열팽창률이 극히 낮고 내화성도 낮다. 그래서 100도씨에서, 이 100도씨에서는 물이 이제 날아가. 100도씨는 물이 끓는 점이 수분, 끓는 점이 100도씨가 수분이 증발된다. 자, 요거 목재 연소성도 별표 2. 자, 이제 180도 전후로 해서 열분해에 의해서 목재 가연성가스가 발생돼. 바로 이 가연성가스가 타는 거예요. 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분해에서 180도 전후로 해서 인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인화점이라 그래요.
자, 260에서 270도씨가 되면은 이제 목재에 그 탄소에 목재에 불이 붙어. 요걸 착화점 또는 화재 우영 온도라고 하죠. 요 온도 수치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죠. 400에서 450도씨 자연발화돼, 자연발화. 목재는 400도씨 이상이 되면 어떤 다른 불꽃이 없어도, 점화원이 없어도 바로 불이 일어나는, 이걸 그래서 발화점이라고 하죠. 자연발화점, 발화점. 자, 목재의 강도도 중요하죠. 목재 강도의 크기. 목재 강도의 크기 중요해요.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크고, 1번. 그리고 휘는 강도, 휘는 거. 요게 두 번째고. 압축 강도, 눌러서 받는 힘. 요게 세 번째고. 전당 강도가 네 번째다. 요 순서를 꼭 알아둬야 돼요. 요 순서 찾는 문제가 실기시험 안 난다 그랬죠. 1차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목재 강도에 영향을 준 요인, 이런 것들이 요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다. 자, 요인죠.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니까 비중이 크다. 그래서 비중이 큰 것은 강도가 크다. 꼭 잘. 함수과 강도는 반대예요. 함수이 크면은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을수록, 자, 소모포화점 이상의 함수 상태에서 강도는 일정하다 그랬죠. 소모포화점은 25% 내지 30%. 그러니까 30% 이상이 함수 상태에서는 강도가 똑같아요. 강도 변화가 없어. 함수! 홈이 있으면, 홈이 있으면 강도가 떨어지죠. 목재 수종에 따라서 강도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오동나무 같은 것은 아주 가볍고 강도는 적죠. 근데 참나무나 낙엽송 뭐 이런 것들은 낙엽송 소나무를 비교하면 소나무는 좀 연하고 낙엽송 같은 건 좀 단단하고, 그래서 목재에 따라서, 목재 종류에 따라서 강도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다. 박달나무 같은 것은 뭐 아주 강도가 큰 거로 다 돼 있죠.